자, 그럼 이제 우리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대표형 1번. 자,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 특히 여러분 조심하세요. 중개 파트 할 때 일반인지 전속인지 뭘 물어보는지를 잘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일반입니다. 옳은 거.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해야 돼. 의무는 아니죠. 이게 권장이니까 뭐예요? 꼭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된다. 안 따라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의뢰는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 개공사와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은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죠. 3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아니죠. 구두로 하죠. 그 다음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 준수사항 이거 작성합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물가 수준 해가지고 이거 작성하자고 요청할 수 있죠. 5번 개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은 이런 공개 의무 있다 없다? 없죠. 전속에만 있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 이제 전속계약입니다. 자, 틀린 거. 자, 개공사는 체결된 전속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라 그랬죠. 그 다음 의뢰인이 전속계약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그러면 중개의뢰는 개공사에게 중개보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니죠. 50% 딱 끊어진 게 아니라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3번 중개의뢰인과 개공사는 전속계약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냐? 그렇죠. 약정은 뭐 얼마든지 길고 짧게 할 수 있죠. 4번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맞나요? 네. 자,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자, 그럼 공개했다는 걸 지체 없이 뭘로? 문서로 통지해라. 네. 문서로 통지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자, 중개의뢰는 개공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물가 할 때 이 가가요. 예정 가격 있잖아요. 이거. 자, 그 다음 2번. 중개사 법령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 우리 법정 서식 있다 없다? 있잖아. 있으니까 아까 비교했잖아. 우리 법정 서식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이거. 3번 의뢰인은 유효기간 내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나요? 자, 일반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의뢰할 수 있죠. 4번 개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이를 3년간 보존해라. 그랬는데 일반은 이런 거 없죠. 그 다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네. 자, 일반은 정보 공개 의무 없다. 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 의뢰를 받은 개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거 없다. 이거 작성 의무. 그 다음 의뢰인의 작성 요청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개공사는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은 의무가 없으니까 제재도 없죠. 3번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 이의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네, 맞죠. 자, 4번 개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런데 없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명 및이 아니라 아까 또는 중개계약서는 또는이에요. 자, 5번 개공사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은 공개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실수로 깜빡할 수 있어요. 자, 의뢰인이 이제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공사에게 기재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자, 물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답은 2번. 2번이 아니고요. 이런.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과 이제 전속 중개계약. 자, 설명을 옳은 거 그런데. 자,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 개공사를 정하여 그 사람한테 하는 걸 말한다가 이건 일반이 아니라 뭐예요? 전속이잖아요. 그 다음 2번 개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공개라. 아, 이것도 일반이 아니라 전속. 3번 개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업무 처리상 문서로 통지하는 거. 이것도 전속이야. 4번 개공사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업무정지냐? 자, 서식은 무조건 뭐라고요? 업무정지. 전속은 작성 의무 있잖아요. 업무정지 맞네. 근데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표준서식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계약서는 개공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3, 4, 5, 6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 중개보수 과다 수령했으면 차액 환급해라. 이것은 다 공통이다. 이 내용이 공통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5번. 자, 5번 문제 보자. 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자, 개공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때 의뢰인이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비공개 요청했으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자, 2번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 주소 성명 이런 건 공개하면 큰일 나죠. 3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그랬는데 자, 그렇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3개월. 자, 4번 자, 의뢰인은 개공사에게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은 물가 수준에 들어가잖아요. 자, 5번 개공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때 해당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라 그랬는데 네, 맞죠. 3년간.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계약서. 자, 틀린 거. 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일반이든 전속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일반은 아니죠. 일반. 그 다음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일반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보존 의무 없잖아요.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계약서에 중개의뢰는 개공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 데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랬네요. 이거 있다 없다? 여기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해라 이거. 자, 여기 협조 여기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해라. 이것은 일반과 전속 공통으로 있다 이 말이요. 아,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 방 좀 보러 왔어요. 그럼 어때? 들어와서 보라고 해야지. 들어오지 마. 막 이런 말이 아니잖아 우리.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공통으로 들어가죠. 단지 이제 명시하고 있냐. 여기 있죠. 우리 서식에 있다니까. 서식에. 자, 그 다음 5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 개공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그랬는데 여기 있죠. 여기도. 자, 여기 손해배상. 확인 설명 손해배상. 이건 똑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서 서식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기 3, 4, 5, 6 이것은 다 공통으로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이거. 자, 7번. 자, 개공사을은 2025년 7월 1일 X주택의 매도의뢰인 값과 유효기간 2개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을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서를 작성한
한다. 자, 전속은 꼭 써야 되죠. 법정 서식을 사용해요. 그 다음 2번. 갑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을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다 그랬어요.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 된다. 자, 3번. 갑은 전속계약서에 희망지역을 기재해야 된다. 자, 지금 보니까 매도 의뢰인 갑이죠. 매수가 아니라. 그럼 아까 여기 희망사항은 어디다 쓴다고요? 다? 매수인 측, 매수인 측. 매도인 측은 기권공 이걸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희망지역은 매수인이 쓰는 거죠. 4번. 갑이 동년 7월 30일. 자, 한 달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께 거래했어. 자,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중개행위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라. 그렇죠? 자, 갑이 동년 8월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2달 지났네요. 유효기간 2개월이니까 일단 2달 아니네요. 그렇죠. 개공사가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했어요. 즉 다른 사람한테. 자, 그럼 다른 개공사 병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거래하면 갑은 을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으로 지불해라. 왜? 유효기간 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의무 부담해야죠. 자, 8번입니다. 자,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사 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자,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공사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해야 되고. 2번. 자,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자,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 3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공개해야 한다. 자, 이거 정보 공개사항인가요? 자, 기권공, 도수입, 예시, 예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중세는 뭐예요? 확인 설명. 자, 예까지는 갖고 예시 공시지가하고 예중세인데 이게 정보 공개고 이거는 확인 설명. 중개보수 조세는 공개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각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이런 건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요. 자, 5번. 임대차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개공사을은 의뢰인 갑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갑이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였다. 자, 을이 중개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30만원. 그리고 갑과 을 간의 약정한 중개보수는 100만원. 자, 거래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상한액은 120만원일 때, 자,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가? 지금 그랬네요. 실제적으로 시험은 안 나오는데, 이런 거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보세요. 약정 보수를 받냐, 법정 보수냐, 이건데, 약정한 보수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일단 안 되죠? 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따져보라요,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을이 중개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예요? 30만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자, 그러면 이때 소요 비용 주라고 그랬죠? 근데 이 소요 비용 30만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정 보수가 100만원이고 상한이 120이면 어쨌든 절반이면 50만원 60이죠? 그럼 30만원이 50만원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그러니까 50% 범위 내잖아요. 아니, 약정 보수 100만원이야. 그럼 여기에 50%가 얼마예요? 50만. 그럼 5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그럼 30만원, 50만원 범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 주면 돼요. 근데 만약 비용이 80만원 들었어. 그럼 얼마 주란 얘기? 이걸 다 주란 얘기가 아니고 50만원 이래야 되잖아요.
소요 비용 중에. 그런데 소요 비용이 30이니까 그냥 그대로 30만 원. 간단한 얘기예요. 막 복잡하게 문제 내려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10번. 개공사을은 X주택 매도 의뢰인 값과 2025년 5월 1일 3개월 유효기간으로 자, 주택 매도 존속계약을 했네요. 자, 그럼 의무상 옳은 거 그랬네. 자, 을이 개공사죠. 동년 5월 11일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데, 자, 정보 공개는 언제까지? 7일. 그런데 11일이면 며칠이 돼요? 10일.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10일이 아니라 7일. 그 다음, 을은 주택의 정보를 공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라 그랬는데, 자, 공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라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죠. 정보 공개 사실은. 그 다음, 을은 동년 5월 15일까지 업무 처리 상황 1회 이상 통지해야돼. 자, 일단 14일 이내. 자, 2주 이내니까 14일이잖아요. 그럼 일단 15일이니까 14일이니까 일단 맞아. 그런데 방식 제한은 없다가 아니라 문서로 하라고 했잖아요. 문서. 자, 4번. 동년 7월 1일 갑이 을의 속에 알게 된 매수인 병과 을을 배제하고 직거래했네. 자, 이러면 계약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중개보수 50% 범위에서 소요 비용이 아니라 100% 약정보수 100%를 위약금으로 물어줘야죠. 50% 범위 내는 스발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때만.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동년 8월 15일 갑이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를 한 경우. 자, 그럼 유효기간 내 지금 자 5월이니까 6, 7, 8 아니 5, 6, 7 지금 5월 1일부터니까 5월, 6월, 7월까지가 3개월이죠. 그럼 8월 15일이면 유효기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났어. 그러면 다른 개공사한테 중개 의뢰 거래했어도 위약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지났으니까. 유효기간 지났다 이 말이에요. 자, 11번. 자, 존속계약 설명으로 자, 옳은 거. 등록관청은 표준서식엔 존속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존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서식을 안 쓰면 뭐다? 업무정지. 임치가 아니라 업무정지. 들어봐. 자, 개공사는 존속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가 아니라 7일. 3번. 임대차에 관한 존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는데 임대차는 아니할 수 있다. 4번. 시행규칙 별지서식 존속계약서에 중개의뢰는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거 협조하라가 있었잖아요.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의뢰인은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불해라. 그런데 자, 다른 개공사한테 의뢰한 것은 뭐예요? 배신하잖아요. 배신은 위약금이죠. 위약.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주는 거는 뭐라고요? 스발상 그랬죠? 50% 범위 내에서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욕 나온다 그랬죠 우리? 스발상 욕 나온다. 비용도 다 못 챙길 판이야. 그러니까 욕 나온다. 자, 12번. 존속계약 체결한 개공사가 개공사 을과 X주택 매도 의뢰인 갑에 대한 것. 자, 갑과 을의 존속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써야 되고요. 네. 자, 을은 존속계약 체결이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맞고. 자, 을이 공개해야 될 정보 환경조건 들어가나요? 그렇죠. 기권공, 도수, 입지조건, 환경조건 들어가죠. 4번.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갑은 을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자, 다른 개공사한테 의뢰했으면 배신행위 했으니까
위약금 물어야 되고. 5번 의뢰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환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데, 자, 정보 공개는 임치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임치니까 할 수. 자, 13번. 자, 정보 공개해야 될 것을 다 골라라 그랬네요. 이건 단순한 기죠.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이제 우리가 깁, 공권, 도심, 예중, 예시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했다가 이제 못 찾아. 그래서 기억,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계 연계성이 뭐예요? 이게 입지조건. 이런 게 입지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벽면 도배 있고, 중개보수, 이것은 뭐, 아까 여기 중개보수 이거 확인 설명이네. 확인, 이건 빼야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그랬는데, 이것도 좀 그래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인 설명에는 들어가는데 여기 정보 공개는 빠져요. 정보 공개는 그냥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그래. 저도 좀 문제 이런 거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정 금액, 예정 금액 있죠. 자, 그러니까 디귿 니을이 빠져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우리 지금 확인 설명사항 보면, 자, 33페이지 봐봐요. 우리 책에도 33페이지. 자, 거기 메인 위에 확인 설명사항 있잖아요. 33페이지 메인 위에 보면 확인 설명사항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있잖아요. 이게 정보 공개는 없고 여기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뒷부분 공법상 이것은 똑같이 들어있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6번 벽면 바닥면 도배 그랬잖아요. 여기가 바닥면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 공개는 바닥면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추가된 거라 뭐 이런 것까지 문제 내는 건 그런데, 또 이런 걸 내는 사람이 있어. 또. 중요한 거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확인 설명할 때 또 체크할 거예요. 자, 14번. 근데 우리, 자, 이거 암기 코드에 보면, 정보 공개 확인 설명해가지고 우리 암기 코드에 보면, 이거 아마 되어 있을 건데, 여기 안 나와 있나? 다른 데가 있나 이게? 여기에는 없네요. 95 특강 자료에 있던가? 그래, 표시했는데.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냥. 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일반과 전속 틀린 거. 자, 양 서식에는 개공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자, 당연히 있죠. 권리 의무는 있잖아요. 공통. 그 다음 2번 양 서식에 의뢰인은 개공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이것도 공통으로 있고. 3번 양 서식의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있겠어요? 당연히 일반. 전속은 이랬다가는 배신행위인데 안 되죠. 일반에만 이런 말이지. 4번 양 서식에는 개공사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건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5번 또 개공사 의뢰인 간의 약정한 보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있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손해배상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공통 기재되는 거. 네? 비교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금방 답 찾을 수 있게끔 나와. 너무 복잡하게 안 나와.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과 전속입니다. 자, 또 비교 옳은 건데. 자, 양계약은 모두 법령에 표준 서식이 있냐? 있죠? 그 다음, 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법령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잖아요. 일반은 법정 서식 사용할 의무가 없고, 디귿, 양계약 모두 작성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라. 이것도 틀렸죠? 전속만. 그 다음, 양서식의 개공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는데, 틀렸죠? 또는이죠. 자, 중개계약서는 또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윤리, 이것은 나중에 보고요. 우리 문제집 순서가 이게 조금 제 체계도 다른데, 자,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 뒤로 넘어가야 정보망이 나와요. 자, 저 뒤쪽에 106페이지. 자, 문제집 106페이지 봐봐요. 자, 그럼 거기 펼쳐놓고 있다. 우리 책에도, 자, 31페이지 봅니다. 우리 책에도 순서에 따라, 책에도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자, 책에도. 자, 이것도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럼 국장이 30일 내에 검토해서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지정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운영규정 만들어서 승인받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설치 운영은 조심하세요. 승인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항상 이거 숫자 맨날 나와. 쥐깁도록 나와. 30일, 3개월, 1년. 이 순서. 그 다음 요건. 자, 이 요건. 자, 거기 보시면 요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야 된다 이거요. 자, 전제 조건으로, 자, 부가통신사업자. 물론 이제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건 누구라고요? 개공사. 자, 조심하세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사가 회원으로 가요. 자, 근데 얼마 확보해라? 500명. 그런데 이 500명 안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은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각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려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량 성능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이제 국장이 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춰라.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제재를 잘 보세요. 이제.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이 절차 그리고 이제 제재 이게 나오는데, 자, 먼저 거기 과태료 봐봐요. 500만 원 과태료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운다?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그랬죠? 운영규정의 영자, 감독이 감자 해가지고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그 다음, 그럼 개공사가 이제 여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할 때 개공사는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또 자기가 공개한 물건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언제까지 통보해줘라? 지체 없이 통보해줘야 돼. 이거 어기면 개공사는 업무정지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취소자. 이거 잘 나와. 자, 이제 맨 밑에 지정 취소인데 이건 재량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예요. 자, 그리고 5개. 거영의 정사.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거영의 정사. 자, 근데 여기서 3번 중요합니다. 3번. 자, 운영 관련 의무 위반 그랬죠? 그 의무가 3가지예요. 그 옆에. 그래서 첫 번째,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걸 공개하면 안 되고요.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고요. 차별 공개하면 안 돼. 자, 이 3개가 의무인데 이거 어기면 이게 그 맨 끝에 1년 1천 형벌도 돼. 그러니까 지정 취소도 되고 형벌도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영의 정사할 때 영자 두 번째, 운영규정 위반하면 아까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 취소 사유도 되면서 500만 원이야 과태료도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재 잘 보세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문제 자체 뭐 여러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1번. 자, 106페이지입니다. 자, 106페이지. 자, 정보망 보겠습니다. 옳은 거. 자, 시도지사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 국장이죠. 지정권자는 국장. 그 다음 2번.
지정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자, 우리 취소 있잖아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다 취소는 청문을 거칩니다. 그런데 예외로 거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사망이나 해상 같은 경우. 근데 여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으니까 청문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지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청문을 거쳐야죠. 자, 3번. 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얻어라.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아니라 뭐다? 3개월. 3개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자, 4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한 사람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 여기 조심하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 그냥. 자, 직원으로서는 그냥 공인중개사. 5번. 개공사가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이 거래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그랬네요. 자, 거래가 완성됐으면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 되느냐? 그거 안 하면 업무정지. 네, 맞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망 지정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거. 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자,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고 이거 국토부령에서 갖추란 요건 갖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2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일반은 없죠. 자, 3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의무, 오직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라 그 말이에요. 4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네. 자, 국토부령으로.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수수료 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수수료 낼 때는 증 돌리라고 했잖아요. 자격증, 등록증, 신고 확인서. 여기는 수수료 내란 말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없어요. 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된다는데, 자, 이런 것도 몰라도 돼. 우리가 운영 규정에는 뭘 집어넣을지는 몰라도 돼. 물론 이제 우리 법조문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이거 정보만 하겠다는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세히 알 필요 없어. 우리 당연히 운영 규정이니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지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이런 것은 다른 걸로 답을 찾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 특징이 모르면 못 제껴. 내가 모르는 건 나오면 막 두려워. 근데 안 그래. 모르는 건 나와도 답 찾는 데는 지장 없다. 자, 2번. 자,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및 정보처리 기사를 각각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네. 이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회원은 누구라고요? 회원은 개공사고 직원은 그냥 뭐다고요? 공인중개사예요. 직원은 그냥 공인중개사. 이걸로 맨날 바꿔치기 시험이 돼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라.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3번. 국장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청문을 거쳐라. 그런데 자, 운영규정 위반했으면 위반했다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청문을 거쳐 안 거쳐요? 거치죠. 사망, 해산 이런 건 안 거쳐요. 자, 4번. 존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사에 한하여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전속은 의무적으로 공개하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 공개 의무는 없지만 내가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개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안 해도 돼? 당연히 되죠. 이거 못하게 막는 거 아니죠. 자, 5번.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다르게 공개합니다. 자, 그럼 의무 위반이죠? 자, 의무 위반이니까 국장은 지정, 취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까 지정, 취소는 재량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자, 정보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정보망은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 간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보망은 개공사들 끼리끼리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자, 개공사 끼리끼리 이용하는 거. 그래서 개공사 상호 간의 일이야 맞아요. 개공사 상호 간의. 개공사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은 여기 가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2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 국장의 승인을 얻으라. 예. 여기 맨 처음에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뭐 할 때?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장한테. 네. 3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그랬네요. 자, 이것은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아까 1년 1천. 의무 위반이니까 1년 1천. 자, 4번. 개공사가 정보망에 중개대상물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 환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업무정지잖아요. 개공사가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은 개공사는 업무정지. 그러니까 제재 잘 봐야 돼. 여기서는 주로 제재 많이 물어봐요. 자, 5번. 개공사는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됐어요. 그럼 10일 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하는. 지체 없이. 자, 그 다음 넘겨서 4번.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을 모두 골라라. 이거 단순함기. 거영의 정사 찾으면 되죠? 자, 기억. 자, 운영규정 이거 위반했네요. 거영 할 때 영자 운영규정 나오고. 그 다음 개공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거 의무 위반이잖아요. 의자에 들어가고. 디귿.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설치 안 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에요. 1년. 그럼 6개월까지는 아직은 취소가 아니죠.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 개인 사업자가 사망했어. 거영의 정사, 사망의 사자 맞고. 그 다음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했다. 자, 이거 운영 규정의 영자 취소 사유. 자, 그러니까 디귿 하나 빼고 다 취소 사유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러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고로 지정 취소는 재량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러면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에 자, 가입한 개공사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가끔 이거 물어봐요. 그럼 이제 이 요건을 갖추고 우리가 이제 자, 지정을 신청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요건을 갖췄다고 이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자. 우리 등록할 때는 실여사, 분사무소는 실부사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요건을 갖췄다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럼 여기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서류는 요건이 이거 5개잖아요. 이거 그대로 5개 똑같아. 자, 근데 여기서 부가통신 사업자로 뭔가 사업자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서류 내면 되고. 자, 여기 조심해야 돼. 개공사 500명 이상 확보했어. 근데 500명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짜로 서류를 낼 수 있어. 그래서 진짜로 개공사 확보했는지 등록증 원본일까 사본일까? 사본이지. 아, 원본은 어디 있어야 돼? 자기 사무실 있어야지. 이걸 갖다 내면 안 되잖아. 여기가 사본이 나와. 여기가 사본. 대부분 우리 원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본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자격증 원본을 낼까 사본을 낼까? 어? 여기도 사본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사본이란 거야.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입증하는 서류 내면 돼. 이게 이제 서류. 자, 그러면 특히 이거 두 개 신경 써요. 여기도 자격증 원본 내면 돼, 안 돼? 나중에 내가 써야 되는데 이거 반납 안 되잖아. 여기가 사본이란 말 나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공사가 존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랬네요. 자, 정보망에 여기 가입을 안 했으니까 회원이 아니죠. 회원이 아니면 이용을 해 못해. 못하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회원 가입하고 돈 내야지 이용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일간신문에 해야지. 그 다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 여기서 개공사가 컴퓨터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아니요. 개공사는 그냥 노트북이나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 국장은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라 그러는데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0일. 지정 신청 30일 내. 이때 지정 처분한다는 얘기는 이때 지정서를 발급해 줍니다. 30일 내. 30일. 자, 그럼 이제 뭐 맞는 거 찾으면 되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지정 요건입니다. 자, 옳은 걸 골라라. 자,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해야 되고요. 예. 자, 그 다음 500명 이상이 있어야죠. 이렇게. 그런데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이죠. 30명. 100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예요? 기능사예요? 기사예요. 기사.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안 돼. 근데 실은 기능사 있어요. 기사가 1급이고 기능사가 2급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 몰라. 기사가 기능사인가 보다 우리는 그러지. 이런 걸로 문제 내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9급이나 7급. 이거 따야 돼. 기사 따야 평균 가산점 얼마? 3점인가 얼마 이렇게 갖고. 걔네들 이거 따야 돼. 그러니까 집중해서 땁니다. 서울 예전에 우리 한때 공무원 만 시험 볼 때. 요즘은 이제 이거 필수야 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산점도 없어요. 요즘 이건 다 필수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 친구도 고시하다가 9급 그냥 법원직 이거 본다고 해놓고 학원 2달 열심히 다녔어. 그래가지고 땄잖아. 컴퓨터 깡통이에요. 따도 그냥 기술적으로 시험을 대비해서만 따지 하나도 몰라. 그래도 버티고 잘해서 지금 법원직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그것도 할만한 하나가 요즘은 하도 직장이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임까지 보장받고 말이야. 딱 하니까 자기도 할만하다고. 이제 그 법무사 자격증 주거든요. 10년 근무하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법무사 해봤자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법무사도. 그래서 그냥 정년퇴임한다고 법무사 안 하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걔도. 자,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이 아니라 1명 확보해야 돼. 자,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하고 미역 2개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틀린 거.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거 첨부한다고 보시죠. 이거 서류. 근데 이거 잘 안 물어봐요. 어쩌다 이거 한번 물어봐. 이거 등록증 4번 자격 이것만 어쩌다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만 체크합니다. 자, 국장이 정하는 주된 컴퓨터 용량 성능 알 수 있는 서류. 이거 내라 이거. 그러니까 이 요건만 하면 돼요. 그 다음 가입한 개공사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 및 해당 개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자, 보세요. 여기 잘 들어야 돼. 자격증 상본인데 이 개공사 자격증 사본이에요? 아니면 직원 자격증 사본이에요? 직원. 이거 구분하라니까요. 여기는 개공사는 등록증 사본이고 여기 직원 자격증 사본이고 그렇죠.
구분하겠죠, 지금? 3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내야 되고, 그 다음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했다는 거, 이거 신고했다는 거 서류 이거 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여기 나오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기 자격증 4번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게 사정이 생겨서 제가 조금 빨리 올라가 봐야 돼서 여러분 다음 주에 뭐 따로 보강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정규 수업 시간에 우리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개사법의 좋은 점이야. 우리는 절대 보강 없다. 그리고 제때의 진도는 확실하게 끝낸다. 자, 그럼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